많은 사람들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줄 압니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열심히 하고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이죠. 영주하면 역시 소백산이죠. 양백지간에 위치한 영주는 농업이 기반이기는 하지만은 양백지간에서 소백과 태백의 전기를 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제가 영주에서 3차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다 큰 정치를 통한 큰 봉사가 제가 다시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중앙에서 국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당대표, 원내대표 또 국회의장단에 진출해서 보다 큰 포부를 펼쳐보고 싶습니다. 또 이런 큰 정치를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힘을 지역에 돌려들여서 지역이 발전하고 도약하는데 큰 봉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선 의원의 경륜을 살려서 대한민국의 운명의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큰 정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큰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큰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법률가를 할 때는 매우 치밀했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치밀한 검토와 공부 그 바탕 위에서 또 판단은 또 신중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에 입문해서 얻은 것은 추진력이었습니다. 또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 추진력과 열정이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훌륭한 성품, 또 경륜, 또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특별히 그분들과 비교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슬로건은 사선의 힘으로 화끈하게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공약은 잘 아시는 대로 SOC 이제 공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활과 관련되는 공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OC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선거구가 영주, 봉화, 울진 이 내륙과 해안 도시를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36호선 국도가 오랜 세월 이제 마지막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3개, 4개 지역구를 관통하는 또 동서와 남북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시대를 저는 열겠습니다. 경북도청에서 출발해서 영주 또 봉화, 울진으로 관통하는 동서 5축 고속도로 그리고 봉화, 영양 그 남북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 6축 또는 7축 고속도로가 저로서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과 관련되는 공약으로는 이 어려운 지방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고 또 수도권 과의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특별법을 꼭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약화되고 있는 이 지방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이제 법적 지원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계시는 농민, 어민들이 여러 가지 천재지변 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의 영향을 받아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지역 영주를 비롯해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 또 뭐 전국에 있는 농민 어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정치적 소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저희 지역을 돌아보면서 서울에서는 노인들이 지하철,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 버스를 수도권, 서울에 사는 분들처럼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고 제 공약입니다. 노령화되는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젊은이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되고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일자리, 직장을 얻지 못해서 시집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역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재임 중에 추진했던 베어링 클러스터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적어도 5년 이내에 베어링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준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고향에 남아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면은 그 젊은이들이 우리 고향에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또 시집 장가 가서 아이들을 출산하게 된다면은 인구는 자연적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일자리를 마련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들의 양육, 보육에 충분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육 또 양육에 국가 정책이 지원을 하고 또 국가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책임을 짐으로써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또 일자리를 얻더라도 출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출산에 나가게 된다면은 자연 인구는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회의원 재임 중에 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한 1, 2년 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행정체제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내륙이요, 농업지역이요, 산촌인 영주가 인접한 봉화 그리고 동해권에 있는 울진 이렇게 행정구역이 통합이 된다면은 한 20만 정도의 인구를 보유한 자족
행정구역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산과 바다, 들과 농토를 함께 가진 행복한 주민이 살 수 있는 행정구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번에 선거구가 영주, 봉화, 울진, 영양으로 됐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촌도 살리고 어촌도 살리고 또 농촌도 살리게 되면 정말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산촌과 어촌, 내륙과 해양이 함께하는 우리 지역에 치유산업, 현대의 좀 특화산업인 치유산업을 잘만 하면은 이룰 수 있다. 해양치유, 얼마 전에 해양치유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또 치유농업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치유에 관한 기본법을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영주, 봉화, 울진, 영양을 포함해서 우리 선거구 지역이 대한민국의 치유산업, 해양치유, 농업치유, 산림치유, 치유산업의 근거지, 또 중심지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이제 모임이나 행사가 없어졌죠. 선거 운동을 하는 이제 후보자들로서는 이제 그런 곳을 찾아가서 자신의 철학과 비전, 정책 방향, 정치 공약 등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이제 답답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막 그렇기는 하지만은 요즘 SNS 또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SNS를 통해서 만나볼 수도 있고, 또 통신을 통해서 전화로 또 문자 메시지로 유권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아침 저녁으로 출근 인사 또 퇴근 인사를 통해서 만나봅니다만은 직접 대화하기는 이제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후보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언론을 통해서 또 영주 TV 같은 지역 언론을 통해서 유권자, 시민,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선 중심 의원이 되게 되면 국가 경영에 좀 더 깊이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무슨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외교통상위원회 또 국방위원회 뭐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될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되면 저희 큰 정치의 어떤 방향 또 우리 지역에 큰 힘을 돌려드리는 큰 봉사의 방향, 이걸 잘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상임위원회를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총선은 저도 고민 끝에 도전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선되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고향 영주에서 3차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족함이 또 있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적지 않은 잘못과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 부족함, 저희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만약 제가 다시 사선 의원이 돼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와 같은 성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멋진 의정 활동, 정말 유권자들이 지역 주민들이 장윤석 정말 잘하는구나,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꼭 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 장윤석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또 세 차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실망을 드렸고 또 허물이 많았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제가 사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제대로 일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삼선 의원을 하면서 하지 못한 지역의 여러 가지 숙제들, 또 하고 싶었던 국가 정책 과제들, 사선이 되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내야 합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에 승리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는 또 성실한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한번 일할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이 그 지역 주민하고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고 한 번도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어느 지역 주민이 그 사람을 대표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의 원론적인 방식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대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당의 정책 방향, 중앙당의 정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전국구 비례대표를 통해서 40명, 50명의 국회의원을 얼마든지 국회에 입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지역민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내리꽂는다면 지역민들은 아마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북의 국회의원도 원내대표에 도전할 수 있고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고 국회의장, 부의장에도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북 국회의원들이 중앙당에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경북에 대한 홀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통합당의 경북 지역 공천을 보면 13명의 국회의원을 전부 초선 아니면 재선으로 공천을 했습니다. 왜 경상북도에는 3선 의원이 나와서 안 됩니까? 경상북도에는 4선 의원은 필요 없습니까? 저는 이번 통합당의 공천을 보고 통합당 중앙당은 단순히 경북을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경북은 안중에 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공천을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에도 3선 의원, 4선 의원을 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국 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저희 고향인 통합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은 경상북도의 국회의원 마청으로서 경상북도의 이익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당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 제가 3선 때 또는 재선 때 만났던 정치인들을 아마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초재선 의원들과도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분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통합당이 가야 할 방향을 논의해서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저는 가능성이 있다. 또 그분들과 정치적으로 수기하고 토론해서 그분들과 공감하게 되면 제가 목적하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럽의 프로축구를 보십시오. 골 잘 넣는 선수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영입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3개 국민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미 국회에서 3차례 의원 활동을 통해서 경험과 경륜을 가진 장윤석 후보를 만약 4선 의원으로 영입을 하게 되면 초선을 길러서 4선 의원이 되자면 10수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10수년의 세월을 앞당기는 큰 기회가 부족합니다만은 3선 의원을 역임했던 저와 같은 후보를 영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계군에 계신 유권자들도 장윤석의 경륜을 3선 의원의 경륜을 잘만 활용하면 10년의 세월을 앞당겨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걸 저는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을 설득을 해서 득표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선거에서 이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